여러분, 같은 시간에 질 높은 제안서와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PPT를 만들까요? 저도 6년간 광고 마케팅 직무에 있으면서 선후배와 동료들을 보면 한정된 시간 안에 잘 만든 PPT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비결로 그렇게 눈에 띄는 PPT를 만들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서 선배들께 조언도 구하고 실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협업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시작부터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이것만 하면 무조건 잘 만든다는 뻔한 방법론이 아닌 PPT로 제안서나 기획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들을 자주 했는데요. 차근히 살펴보니 이 실수들만 제대로 피해도 PPT의 완성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부터 꼭 체크해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부터 켜고 생각하기입니다. 우리 직장인에게는 사실 흰 백지에 무언가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부터 켜놓고 뭐라도 적어나가야 조금이라도 일에 진전이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나 기획서의 본질은 내용이지 PPT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먼저 켜는 순간 내용의 품질보다는 양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장표가 비어 보이고 비어있는 공간을 글이나 사진 등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정말 PPT를 위한 PPT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현상은 대학생 때부터 제가 적어도 15년을 겪어온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드나 엑셀을 먼저 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내가 할 이야기와 뒷받침할 내용을 글로 써보세요. 워드라면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가며 제목을 쓰고 글을 써보시고요. 엑셀이라면 헤드 메시지, 서브 메시지, 백업 데이터로 열을 나눠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글을 써놓고 나면 파워포인트에 채워야 할 내용 고민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그저 슬라이드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단계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예전 파일 복붙하기입니다. 제안서나 기획서를 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게 예전 사례입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데 빨리 좀 답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보지 말고 풀라는 잔소리 선생님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지를 보고 풀면 정답까지 가는 경로를 스스로 찾아가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안서나 기획서에는 정답조차도 없습니다. 답이 있는 수학 문제도 복붙하지 말라는데 답도 없는 제안서나 기획서를 이전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복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제안서나 기획서는 참고 삼아서 훑어보시고 활용할 포인트만 쏙쏙 뽑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붙을 하게 되면 아무 발전이 없거나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논리로 문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를 바꿔 보고하는 보고서 장표라면 논외입니다. 그런 보고서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복붙을 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엑셀 그대로 복붙하기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고 하죠. 뒷받침할 자료는 당연히 정량적인 수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표나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형 그래프 등을 많이 파워포인트에 얹으실 텐데요. 이거 귀찮아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트를 위한 차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했으니 보는 사람도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나 그래프는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복붙을 하면 표의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지거나 또 줄바꿈이 생기고 그래프의 경우에는 장표에 어울리지 않는 우격다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로 폭이 좁은 공간에 세로형 그래프를 넣거나 또 좌우 폭이 좁은 공간에 시계열이 촘촘한 꺾은선 그래프를 억지로 넣는 식이죠. 이럴 때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표나 그래프를 PPT에서 편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PPT에서 작성한 그래프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열어보아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편집하기 쉽습니다. 엑셀에서 복붙한 그래프는 데이터 원본을 가끔 못 찾더라고요. 편집의 용이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PPT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직장인 PPT를 만들 때 피하면 좋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부터 켜놓고 생각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 파일을 복붙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엑셀 그대로 복붙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와 데이터를 갖춘 PPT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